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제 10월 9일 한글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연단에 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1절 8.15, 올해 8.15에 이어서 네 번째 연단에 오른 셈입니다. 연단에서 지켜보는 광화문의 분노는 솔직히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일부러 연설이 끝난 이후에 시청까지 걸어가면서 아스팔트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단 위에서 보면 뒤로도 세종대왕 동상 뒤쪽으로도 수많은 인파가 가득 찼고, 그리고 저 멀리 시청까지 장엄한 분노의 물결,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특히 물론 분노의 대상이 여러이지만 첫 번째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문재인의 발언, 두 번째는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것, 이 두 가지가 분노에 더욱더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첫 번째, 그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와 똑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이 충상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인들에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법원이 스스로 법원에게 오점을 찍은 것이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기각을 미리 정해놓고 이유를 꽤 맞춘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기각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두 번째에 명기한 대로 검찰이 분노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조국 동생에게 돈을 준 브로커 두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기각되는 게 말이 되느냐. 배임 수재는 대단히 중한 범죄입니다.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조국 동생은 그 두 명의 브로커 중에 한 명에게 돈을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를 하라고 했던 증거인멸의 혐의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의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디스크 수술도 없는데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검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장을 기각시킨 것, 도대체 명재권 판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가? 제가 세 번째에 배경에 관한 의혹을 적어놨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명재권 부장판사를 영장 전담 판사 네 번째로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3명만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검찰이 신청한 이른바 사법적폐수사 대상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중앙지방법원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이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좌편향 성향 판사 모임 출신입니다. 그 법원장이 명재권 부장판사를 네 번째 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을 했고,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조국 관련 수사의 영장은 줄줄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코링크의 대표, 외국으로 도피했던 그 대표의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해외 도피했던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으면 왜 도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명재권을 네 번째 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한 그 배경이 아주 궁금한 것이죠. 그 중앙지방법원장의 의도. 검찰은 반드시 재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판사에게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할 정도로, 어깨를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건강 상태였는데 형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수술 필요도 없는 이 가짜 디스크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도 그다지 수술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이 사람을 건강을 기각사유 하나로 꼽았다는 것. 네 번째,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한 문재인. 국론 분열이 아니다. 국회의 대의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나와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주는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검찰 개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돋구는 발언을 했던 문재인. 그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정말이죠, 그 광화문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나온 또 하나의 국민 염장 발언,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이 발언도 문제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노에 겁을 잔뜩 먹어서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못하면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A4 용지로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대통령. 어제 서울대생이 가짜 인턴 증명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조국의 딸과 아들이 인권법 센터에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을 빗대어서 인권법 센터 명의로 문서 위조 학과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100m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천장이 완전히 동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명기한 청와대 앞에 노숙투쟁. 저는 10월 9일 한글날 바로 전날 청와대 앞에 노숙투쟁에 가서도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연설은 광화문의 연설과 또 느낌이 다릅니다. 바로 청와대 앞이라는 것. 그리고 원래는 이제 6박 7일이었는데 어제 또 이어져서 7박이 됐죠. 그 일주일 가까이 노숙투쟁을 한, 날씨가 쌀쌀해져서 낮에도 모포를 덮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느낌은 또 다릅니다. 그 투쟁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 과거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이 노숙투쟁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와대 바로 앞에서. 이것은 백악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떡, 약식, 간식거리, 이런 것들. 시청자 여러분, 서초동 촛불 집회가 또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다, 또 무슨 정경심 사랑해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또 많이 가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는 정경심 기소로 이 사건을 끝내야 된다. 조국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되기 전날 민주당의 양정철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법원이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법원의 압박을 가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집회의 어떤 그 분노의 퀄리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것을 내년 4.15 선거혁명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어제 연설 말미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